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해외 시장 하락에 비해 정말 선방했는데요. 하지만 나스닥을 포함한 글로벌 증시는 추락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주요 변동성 지수가 종가 고가로 달린 것이 의미가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진정한 커피큘레이션이 나오지 않은 것 같아서 시장은 기어코 나스닥 12,000포인트를 깨고 말 것이라는 신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변화는 증시 바닥이 어디에서 형성될 것인지, 그리고 반등폭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델타원과 함께 글로벌 매크로 시황 분석 떠나봅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코스피 선물은 갭 다운이 나왔지만 정말 빠른 속도로 하락 갭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는데요. 10분 만에 전일 종가를 넘기는 강한 반등이 나왔고, 그 주범은 외국인이 선물 매수였습니다. 주범? 아니, 주가를 당기는데 무슨 주범이 있고 공범이 있느냐? 게다가 주식이 오르는데 무슨 범죄냐 하실 수 있는데요. 물론 범죄는 아니죠. 하지만 그 의도가 진짜 하락을 앞두고 풋 매수를 더욱 모으는, 그러니까 폭락시키기 위한 급한 선물 매수라고 한다면 그걸 범죄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시장을 상승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닌 파생 상품에서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빠른 매수였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전일 종가보다 더 올라야 진정한 급락이 나올 수 있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만 당긴 것으로도 외국인들은 풋옵션의 롱감마 포지션을 제법 많이 모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 5월물 옵션의 특징이 개인과 기관, 혹은 개인과 외국인과의 경쟁이 아닌 기관과 외국인의 경쟁으로 해외 시장 대비 지금 극단적인 변동성 매도가 진행 중이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상했던 351선까지 반등을 시켰다면 기관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행히 딱 전일 종가 수준까지만 반등시키고 나서 시장은 다시 하락으로 전환되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옵션 변동성은 거의 오르지 못했습니다. 옵션 만기주라 6월물 옵션도 잘 챙겨봐야 되는데, 6월물 옵션 또한 콜옵션 프리미엄이 아주 쫙쫙 빠져주고 있어서 콜 매도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고, 그렇다고 해서 잔존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외가격 풋옵션 싸게 팔았다가 배가가 살아나면 아주 어처구니 없게 터지게 되죠. 여하튼 이번 5월물도 정말 어려운 시장이고 6월물도 만만찮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외국인들은 개장 후 15분 동안 무려 2,300억가량이 선물을 빠르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합성 선물도 부지런히 매수했죠. 하지만 이때 시장을 따라간 것은 풋백 스프레드로 따라간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폭락을 준비하기 위해서 외가격 옵션 매수를 늘린 것이죠. 그렇게 보합까지 당긴 뒤 선물 시장에서도 매수를 매도로 돌리고, 옵션 시장에서도 내가격 매도를 매수로 롤링 다운하면서 백스프레드 포지션을 아주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금요일에 이어 외국인들은 풋옵션 델타를 상당히 많이 키웠기 때문에 화요일 우리 시장은 상당히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물론 이 포지션이 거래 상대방은 개인이 아니라 외국인이고, 그리고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포지션에 대한 거래 상대방이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번 물을 잘 보면 개인은 콜옵션 매수 익스포저는 커요. 그런데 풋옵션 매도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현물 매수 방어가 어느 정도로 들어올지가 외국인과 기관이 하락 타협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 기관들이 금요일에 그동안에 이제 시장 방어를 위해서 매수한 주식을 또 사정없이 던질 수 있기 때문에 분명 후폭풍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은 하방 포지션을 대량으로 준비하면서 현물 시장에서도 적잖은 매도를 하였는데요. 특히 오늘은 삼성전자 매도는 670억밖에 안 되는데, 이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인덱스를 조심스럽게 매도하고, SK텔레콤 같은 경기방어주를 무려 360억이나 매수한 등 아주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선물시장에서도 장 초반 2천억 넘게 매수 포지션을 잡았던 것을 장 마감 무렵에는 순매도 5천억까지 뒤집는 등 하방 포지션을 강화해서 오늘 하루만 선물 미결정이 9,500계약, 9,500계약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이는 이번 6월물 선물이 거래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은
누적 미결제 약정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를 놓고도 그러한데요. 물론 이 팬데믹 초기에 그 난리법석 그때는 뭐 34만 개하고 이렇게까지 올랐었죠.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룸이 남아있다고 보지만 화요일 시장이 오늘처럼 어중간한 갭다운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풋옵션 간말을 살리기 위해 공격적인 선물 매도를 쌓는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또 제대로 된 선물 매도 미결이 쌓이지 않을까 해요.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은 마이너스 1%도 빠지지 않은 342선으로 마감을 했는데 해외 시장의 하락폭을 감안하면 이번 물이 최대 격전지가 될 337선까지도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선물 미결 작정은 30만 계약 넘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과연 기관이 시장을 어떻게 방어할지가 관건입니다. 근데 연기금은 오늘 주식을 무려 1100억이나 매도를 하면서 시장 방어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기관들은 적극적인 카운터파티가 되어주지 않고 하루를 더 넘겼기 때문에 화요일 오후장이 진정한 전쟁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월요일은 홍콩이 건국절로 휴일이었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아시아 헤드쿼터가 제대로 출근을 안 했죠. 그리고 홍콩 증시 또한 휴장이었고요. 방금 마감한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는 마이너스 8%, 시가, 고가, 종가, 저가의 연속된 음봉을 만들어내서 이 부분도 홍콩 증시가 반영할 텐데 화요일 한국 시장 정말 걱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의외로 초반에는 강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의 전승절 이슈가 생각보다 흐지부지하게 끝났기 때문인데요. 핵무력 시위도 없었고 군사작전을 전쟁으로 승격하는 표현도 없었고 열병식도 인상적이지 않았죠. 그렇게 전일 현물 종가 기준 약보합선까지 올라와서 출발한 유럽 증시는 추가 상승에는 실패하고 계속 매물을 얻어맞으면서 사실상 또 종가 저가로 처박혔습니다. 유럽 증시 하락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이번 전쟁 이슈에서 가장 빠른 회복을 보였던 영국 증시가 기가 막힌 쌍봉을 만들면서 무려 마이너스 2.8%나 급락을 보였고 또 하락한 이유가 리세션 우려였습니다. 네, 드디어 본격적인 리세션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전체 그 매크로 시장의 핵심은 이 리세션 우려예요. 상품 시장도 오늘 다 박살났죠. 원자재 통화인 오지달러는 아시아 세션부터 스탑로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타는 채권 시장이 급반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채권 시장의 흐름은 리세션 우려만으로 반등했다기보다는 증시에서 본격적인 리스크 오프가 시작되었다는 신호로 봐요. 오늘 장기 채권은 장 후반에서 올랐고 초반에는 단기물 중심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리세션이라고 하면 장기 채권이 급등해야죠.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어야 진짜 그게 리세션 우려인데 오늘은 단기물 중심으로 먼저 올랐어요. 이 이야기는 주식이 반등이 끝났고 유럽 증시는 3월 7일이 전쟁 피크를 향해 최소한 쌍바닥을 찍으러 가겠다라는 신호로서 주식 매도 그리고 그 자금으로 단기 채권 매수가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돼요.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주식 팔고 채권 매수한다고요? 하지만 이번 금리 인상기에는 주식과 채권이 함께 하락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시장에 채권 시장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물론 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총재가 50bp보다 더 큰 금리 인상 필요성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밤 9시 한 10분? 그 이후에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미 단기 채권이 한참 올랐어요. 그리고 미국 세션 들어서 증시가 추락을 하자 장기 채권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단기 금리는 이제 수급상으로 고점을 찍은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장기물이 튀기 시작하면 진정한 리세션 리스크를 맛보게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달리 이야기하면 리세션 리스크마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는 또 강력한 증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주식시장이 과연 급반등이 나올 정도의 항복이 나왔냐라고 하면 그러진 못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 세션에서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통화시장을 보면 아시아 세션에서부터 이 오지달러 등 원자재 통화에 대한 매도가 계속 나왔죠. 그래서 오늘 오지달러는 무려 마이너스 1.7% 하락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리세션 신호라는 것은 단지 아시아 세션에서 상하이 락다운이 5월 말까지 진행될 것이다. 이런 우려, 거기에 더해서
기름 가격이 지난주에 약간 오버액션을 했었죠. 근데 그걸 돌려주면서 매도가 나왔는데요. 그에 비해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잘 버텼습니다. 이 오지 달러가 이번 상품 시장들이 꺾이는 과정에서 아직도 저 위에 있어요. 물론 유가도 저 위에 있고요. 그러나 증시는 뭐 계속해서 뭐 팬데믹 초기에 그 수준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잘 보면 이 오늘 오지 달러 하락은 단지 스탑로스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하면 유로화는 상대적으로 잘 버텼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로화의 강세는 아직까지는 비달러 바스켓이 하락 속도를 조절하는 선에서 움직였다고 보는데요. 채권 시장에서 오늘 독일 국채와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가 제법 세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YTD 수익률이 굉장히 큰 이익을 기록합니다. 유로화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유로화 반등은 매도의 찬스로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로화 페리티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었어요. 유로스탁스 지수가 3,400포인트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유로화도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유럽 증시가 오전장에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을 하자 함께 반등을 해서 초반에는 나스닥 제법 강한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변동성은 좀처럼 죽지 않았는데요. 이미 개장 전에 단기 국채 매수가 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주식 매도한 날이다 이런 신호를 보여줬죠. 그래서 아시아 세션에서 코스피 갭다운을 초반에 빠르게 걷어올렸다가 다시 방향을 아래로 쏟아낸 것처럼 나스닥 지수 또한 초반의 반등은 매도 찬스였습니다. 그렇게 유럽 세션 마감할 때까지 시장을 눌렀다가 중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변동성을 죽이지 않았고 이후 계속 현물 매도가 쌓여서 대체 바닥이 어딨냐 하는 수준까지 왔지만 그래도 오늘은 스탑로스가 나오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에요. 물론 장마감 30분 전에 반등을 했던 증시가 추가 상승을 못하자 당일에 들어온 매수분은 막판에 스탑로스가 나오긴 했지만 진정한 스탑로스인 언더슈팅은 오늘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변동성 선물은 종가 고가로 마감했고 변동성 지수 대비 다시 매거데이션으로 마감됐지만 이달 2일이 변동성 고점은 아직도 돌파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시장은 진정한 항복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로스탁스 지수도 3,400선까지는 가줘야 거기서부터 바닥일까 말까 이런 거죠. 그래서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에 제대로 된 언더슈팅이 나와야 그 다음에 반등을 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최소한 일봉상 아래꼬리 달린 양봉을 만들어야 단기 바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아직도 시장은 하락이 더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말이야 이렇게 하지만 개별 종목은 정말 처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를 이야기할 텐데요. 신저가 갱신의 2GS 마이너스 19% 하락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코인베이스가 아직도 반토막이 더 나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데요. 코인은 정말 21세기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갈취한 아주 악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에 신경 쓸 에너지로 인류와 세계의 발전에 기여했다면 정말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다시 돌아와서 중국 관련 주식도 마이너스 5%대 급락이 나왔고 또 에어비앤비 같은 리오프닝 주식도 상장 후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골드만삭스가 IPO 관련해서 주식들에 더 이상 서포트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스몰캡들이 많이 밀렸죠. 그리고 기존 IPO 작년이나 재작년에 IPO한 주식들 이런 게 많이 밀렸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TSMC가 연중 신저가를 갱신했다는 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오늘 오른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모든 섹터가 심각한 하락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장 전 투매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게 진짜 문제예요. 참고로 이 투매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CNN이 Fear and Greed Index 이딴 거는 전 안 봐요. 저는 이 단위 시간당 지수 변화량, 그러니까 지수 선물의 변화량을 기초로 한 지표를 보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어제의 하락은 그냥 단기 국채 매수의 주식 매도라는 그냥 리스크 회피로서의 꾸준한 주식 매도가 실제로 체결돼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투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정한 바닥은 아직 안 나왔다고 봐요. 또 하나 챙겨볼 것은 기름 주식이 센 하락을 맞았습니다. 어제 엑선모빌 마이너스 7.8%, 쉐브론 마이너스 6.6% 등 주요 기름 주식이
주봉 갭다운 출발에 추가로 음봉을 만들었어요. 이 사우디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원유 공식 판매가 그 OSP죠. 이거를 약 5달러 인하하면서 매도가 쏟아져 나왔고, 또 유럽연합이 아직도 러시아산 원유 제재에 대해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도 유가의 하락을 부채질한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리 가격 빠져, 유가 빠져, 골드 빠져, 그런데도 오늘 이 인플레이션 얘기 계속되고 있죠. 이건 뭐냐면 이제는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리세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도 미국 세션에서 리세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하락이 더 남아있다고 봐요. 또 이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기술주만이 아니라 이 YTD 수익률이 많이 챙겨놓은 이 기름 주식마저 하락했다는 것은 일단은 올해 많이 먹은 거 다 먹튀하자, 이런 게 진정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하락장에서는 속도의 차이가 날 뿐 전 섹터가 돌아가면서 얻어맞기 때문이죠.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암울한 이야기지만 미국 증시는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작은 투매가 있었고 오늘은 투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일에 있을 미국 CPI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과연 시장이 급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장은 오늘 갭다운이 나왔을 때 또다시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물론 갭다운이 야간 선물처럼 어중간하게 마이너스 1%도 안 나와야만 시장이 반등을 하지 못할 것이고, 출발이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 이래버리면 장중에 또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죠. 따라서 시가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홍콩 시장이 전일 휴장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홍콩 세션 오전장 출발이 이틀간이 해외 시장 흐름을 반영할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 아주 개박살 났어요. 그래서 그 규모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추가로 언더슈팅이 나올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 TSMC 추가 하락, 신저가, 요것도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추가로 나올 수 있음을 또 예상할 수 있겠죠. 따라서 한국 시장의 기본 전략은 10시 30분 이전에는 매매를 참았다가 10시 30분 이후로 다시 6월물 품매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 대상으로 장중 브리핑을 통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독일 10년물 국채 매수를 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10년 국채 매도에 대한 해지를 늘렸고요. 만약 이 글로벌 장기 국채가 추가 상승할 경우 독일 10년물은 굉장히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국채는 제대로 된 반등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는 리세션이 현실화될 경우 국가별 채권 스프레드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면 유로화도 못 버티죠. 자, 그래서 그 외에 또 작은 양이지만 유로스탁스 지수 선물 3,400포인트에 도달한다고 보고 매도 들고 있고요. 또 유로 매도 계속 유지 중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대단히 나쁩니다만 아직도 최소 2차례의 투매가 더 남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스닥 매수 이런 거는 최대한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동성 선물이 매고데이션 상태에서 연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추가로 터질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시황을 마무리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지인이 광고를 하나 부탁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하나대투증권 삼성동 금융센터의 최우혁 이사예요. 국내 선물이나 해외 선물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 최우혁 이사에게 연락을 해서 계좌를 개설하시면 좋은 수수료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에게는 단 한 푼이 금전적 이익도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한 것은 저희 면이 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회원분들이든 아니면 회원이 아니더라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상황이 허락하신다면 계좌를 개설해 주시면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최우혁 이사이고 연락처는 여기 나오죠. 010-5496-3143 010-5496-3143입니다. 델타원님 통해서 계좌 개설 문의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광고비 일체 받지 않았고요. 앞으로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에는 유료 광고 딱지는 붙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어려운 시장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